대망의 진나라 멸망으로 달려가는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 오늘은 2018년 8월 초한지 콘텐츠를 진행한 이후 유튜브 댓글을 포함한 온갖 채널에서 아주 꾸준히 요청이 있었던 정사 초한지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초한지는 중국 진나라 말 때부터 한나라 초기까지의 역사를 기반으로 한 항우와 유방의 싸움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초한지는 초한연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연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초한연이는 삼국지연이, 동한연이, 봉신연이와 같이 역사적 사실만 다루는 정사가 아니라 재미를 목적으로 쓰여진 소설입니다. 물론 삼국지연이가 그러하듯 초한연이, 초한지 또한 완전히 허구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초한지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적 역사를 담고 있는 역사서를 기반으로 해서 쓰여진 건데요. 그중 가장 주요한 기틀을 구성하고 있는 역사서가 바로 한나라의 역사가인 사마천의 사기입니다. 사마천의 사기는 본기, 표, 서, 세가, 열전이라는 모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나라의 왕이나 군주급을 다루는 본기에 기록된 항우 본기와 고조 본기를 통해 항우와 유방 두 왕의 이야기를 볼 수 있고, 중요한 제후급을 다루는 세가에서 기록된 소상국 세가, 조상국 세가, 유후 세가, 진승상 세가, 강후주발 세가 등을 통해 한나라 초기 주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초한지는 초한지라는 이름으로 쓰여진 하나의 작품이 아니라 수많은 작가들이 사기에 기록된 역사를 기반으로 재구성하고 또 살을 붙여서 만든 수많은 작품을 총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가끔 같은 초한지를 읽었다는 사람들끼리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 조금 서로 다른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사 초한지 시리즈에서는 개인의 견해가 들어간 소설이 아닌 정확한 사서로서 가치를 지니는 문헌만을 토대로 항우와 유방의 싸움을 풀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초한지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진짜 초한지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221년에 최초로 중국 대륙을 통일한 진나라 시황제가 법가 사상에 빠져 폭정을 휘두르고 분서갱유로 원성을 사고 흉노를 막는답시고 만리장성을 쌓아 수백만의 인부를 죽이고, 그 와중에 아방궁을 지어 재정을 낭비하면서도 불로불사를 꿈꿔 수온을 마시다가 결국 죽기까지 한 굵직한 기록이 사설을 가득 채운 11년이 지나고, 기원전 210년에 시황제의 뒤를 이어 막내 아들 호해가 2세 황제가 되자 이 멍청한 황제는 사치와 향락에 빠져 치세에는 관심이 없었으니 환관 조고가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죠. 이 내용은 제가 예전에 컨텐츠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2세 황제 호해에 대한 이야기와 조고 이야기는 그 컨텐츠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링크. 통일을 이룬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인 만큼 각 지역의 백성들 모두가 진심으로 진나라를 섬기는 것은 아니었기에 더욱이 민심 관리에 힘을 쏟고 포용과 관용으로 나라를 이끌어야 했을 시기였음에도 진나라의 깊이 박힌 법가 사상은 강력한 법과 제도에 조금의 예외와 융통성도 두지 않고 백성들을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원전 209년 대망의 진나라 멸망으로 달려가는 거대한 수레바퀴의 첫 바퀴를 돌리는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을 사기 진섭세가를 읽으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진섭세가 부분이에요. 진승은 양성 사람으로 자는 섭이다. 오광은 양하 사람으로 자는 숙이다. 진섭은 젊었을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머슴살이를 했다. 어느 날 밭두둑에서 잠시 일손을 멈추고 휴식을 취했는데, 그는 불평과 원망을 하며 만약 부귀하게 된다면 피차 모두 서로를 잊지 맙시다 라 했다. 머슴들은 웃으면서 이에 대꾸하기를, 당신은 고용당해 머슴살이를 하는데 무슨 말할 만한 부귀가 있겠소 라고 비웃자, 진승은 연작이 어찌 홍곡의 뜻을 알리오 라고 탄식했다. 진나라 2세 황제 원년 7월, 조정에서는 이문 왼쪽에 거주하는 빈민들을 변경 근처인 어양으로 옮겨가도록 명령했다. 900여 명이 가는 도중 대택향에 주둔했다. 진승과 오광은 모두 이 행렬 가운데에 끼어들어 둔장을 맡았다. 이때 마침 천하에 큰 비가 내려 도로가 불통이 되었으므로 기한 내에 도착하기란 이미 어려웠다. 만약 기한을 어기면 모두 법률에 의거해 참수를 당해야만 했다. 이에 진승과 오광은 서로 상의하기를, 지금 도망을 해도 죽고 의거를 일으켜도 또한 죽는다. 이왕 똑같이 죽을 바에는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라 했다. 진승이 호응해 말했다.
천하의 사람들이 진나라 통치의 가혹함에 고통받은 것이 오래되었다. 나는 이세 황제가 막내 아들이므로 제위를 계승해서는 안 되며 마땅히 제위를 계승해야 하는 것은 장자인 부소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 그런데 부소가 여러 차례 간언을 했다는 까닭으로 진시 황제는 그가 병사를 이끌고 외지로 나가도록 했다. 지금 사람들이 그가 죄가 없다고 하자 이세가 그를 살해했다고 한다. 백성들은 이미 부소가 어질고 재능이 있다고들 말하지만 그가 이미 죽었는지를 또 모른다. 항현은 초나라의 장군으로 여러 차례 공을 세웠으며 병사들을 사랑해 초나라 사람들은 모두 그를 우러러 받든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외지로 도망을 가서 숨었다고도 한다. 지금 만약 우리가 부소와 항현을 가장해 천하 사람들을 위해 앞장선다면 당연히 호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자, 이제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진승은 양성 사람으로 자는 섭이다. 방금 읽은 진섭세가의 진섭이라는 인물이 바로 진승임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진섭세가는 진승 오광의 난을 일으킨 주인공 진승에 대한 기록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계속 살펴보면 오광은 양하 사람으로 자는 숙이다. 진승과 함께 난을 일으킨 오광은 양하 사람이고 진승은 양성 사람이라고 했죠. 양하와 양성 모두 하남성에 위치한 지역인데 이 하남성이라는 곳은 지금으로 치면 중국의 허난성, 삼국지로 치면 예주 부근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의 출신지가 꽤나 중요한 정보가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한 정보인지는 곧 나오는 반란 봉기 대목을 함께 보면서 알아볼게요. 진섭은 젊었을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머슴살이를 했다. 어느 날 밭두둑에서 잠시 일손을 멈추고 휴식을 취했는데 그는 불평과 원망을 하며 만약 부귀하게 된다면 피차 모두 서로를 잊지 맙시다라 했다. 머슴들이 비웃자 진승은 연작이 어찌 홍곡의 뜻을 알리오라고 탄식했다 라고 하죠. 자, 연작, 제비와 참새라는 뜻입니다. 홍곡은 기러기와 고니를 뜻해요. 그러니까 너희처럼 무슨 참새, 제비 마냥 작은 인물들이 기러기, 고니와 같이 큰 인물인 내 뜻을 알 리가 있겠니?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참새가 어찌 봉황의 뜻을 알리오라는 말은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이고, 이 참새와 기러기라고 하면 뭔가 좀 맛이 안 살잖아요. 참새나 기러기나 그놈 같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러기가 아니라 참새와 봉황이다 이렇게 바꿔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실제로는 참새와 제비 그리고 기러기와 고니를 말하는 고사였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중요한 대목인데 진나라 이세왕제 원년 즉 기원전 210년 조정에서는 이문 왼쪽에 거주하는 빈민들을 변경 근처인 어양으로 옮겨가도록 명령했다라고 하잖아요. 이 이문이 뭐냐 하면 마을리에 문문자를 써서 지역 이름이 아니라 진승과 오광이 살던 동네의 어떤 마을 문 왼쪽에 살던 사람들을 뜻합니다. 근데 문 왼쪽이라고 하면 문 밖, 그러니까 마을 문 밖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조선으로 따지면 한양 4대문 밖에 사는 사람 과 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 좀 잘 살거나 양반들은 문 안쪽에 살고 가난하거나 신분이 낮았던 사람들은 문 밖에 살았으니까 문 밖에, 그러니까 문 왼쪽에 거주하는 빈민들을 이라는 말은 못 살고 신분이 천한 사람들을 변경 근처인 어양으로 옮겨가게 했다라는 말로 이해하면 됩니다. 앞의 기록을 봐도 진승이 머슴살이를 했다라는 내용과 맞아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이 빈민들을 어디로 보냈다고 했나요? 변경 근처인 어양으로 옮겨가도록 했다라고 하죠. 변경 근처인 어양이란 도대체 어디인가? 자, 어양은 지금으로 따지면 베이징 근처에 있는 지역입니다. 아까 진승과 오광이 어느 지역 사람이라고 했죠? 허난성의 양성과 양하 사람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양성, 양하와 어양까지가 어느 정도 떨어진 곳인지를 지도로 한번 감을 잡아볼게요. 지도로만 보시니까 감이 잘 안 오시겠지만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약 1200km. 빈민들이 말을 타고 갔을 리는 없고 걸어갔을 테니까 우리가 출퇴근길에 걷는 속도가 대충 1km에 한 15분, 20분 끊는다 치고 쉬지 않고 적당한 속도로 걸었을 때 한 2만 분, 약
340시간 쉬지도 않고 밥도 걸어가면서 먹고 잠도 걸어가면서 자고 속도도 느려지지 않은 상태로 14일을 내리 걸어야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물론 당연히 사람이 그렇게 걸을 수는 없고 다들 운동선수가 아닐 테니까 장기간 걷다 보면은 몸이 축날 테고 지금처럼 아스팔트 도로가 깔린 것도 아닐 테니까 산 넘고 물 넘어가는지라 훨씬 느리게 가야 한다고 가정을 하면 빨라야 한 달, 길면 한 두어 달도 걸릴 수 있는 거리를 옮겨가게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 900여 명이 가는 도중 대택향에 주둔했다. 진승과 오광은 모두 이 행렬 가운데에 끼어들어 둔장을 맡았다. 이때 마침 천하에 큰 비가 내려 도로가 불통이 되었으므로 기한 내에 도착하기란 이미 어려웠다. 만약 기한을 어기면 모두 법률에 의거해 참수를 당해야만 했다 라고 하는데, 자, 옛날 중국 사람들이 착했던 건지 아니면 강력한 법가 사상 통치가 나라의 지시를 어기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이니까 나라가 무서웠던 건지 진승과 오광을 포함한 900여 명은 양성 양하에서 어양까지 가라는 명령을 받들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300km쯤 떨어진 대택향이라는 지역에 도착을 할 무렵 멀쩡한 날씨에 걸어가도 한참을 더 걸어가야 하는 이 행군에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 오게 됐으니 그게 바로 장마였던 거죠. 애당초 이때가 진시황제 원년 7월이라고 했죠. 여름 시즌입니다. 비가 올 건 불보듯 뻔한 일이었는데 나라님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는지 이동에 필요한 기간을 매우 빡빡하게 줬던 겁니다. 기록을 보면 천하에 큰 비가 내려 도로가 불통이 되었으므로 기한 내에 도착하기란 이미 어려웠다라고 적고 있죠. 기록된 내용만 보면 거의 900명 그냥 죽이겠다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아마 이 명령을 내린 사람은 정말 별 생각 없이 이들을 보냈겠지만 직접 사람들을 이끌고 1200km를 가야 하는 진승과 오광은 입장이 달랐죠. 둘만 말 타고 슝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다 이끌고 가야 되는데 장마까지 와버리니까 이거는 진짜 그냥 도착해도 죽고 도착을 못해도 죽는 거예요. 땀맘을 안 먹을래야 안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모든 상황이 진승과 오광을 그냥 아예 대놓고 반란을 일으키라고, 봉기를 일으키라고 등을 떠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반란을 일으켜야겠죠? 진승과 오광이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실 이 진승과 오광이 이끌고 있는 세력 자체는 정말 별거 아닌 규모였어요. 통일 진나라에 비해서 고작 900명이잖아요. 이 쬐끄만한 반란군 정도야 진짜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인 거죠. 근데 이 진승과 오광의 반란군을 시작으로 진나라의 힘에 굴복하고 있던 각지의 세력들이 하나 둘씩 같이 봉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각지의 세력이라고 불리는 무리에는 초안지 이야기의 메인 등장인물인 유방의 세력과 항우의 세력 또한 포함이 되어 있었죠. 이 진승의 세력은 발발 이후 장초라는 나라를 세워 크게 활약하는 듯 했지만 이들보다 뒤늦게 일어난 세력에 비해 선점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고 진승 스스로의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약 1년 만에 멸망하고 맙니다. 만 농민 계급의 진승이 반란을 일으키며 외친 세상에 왕과 제후와 장군과 재상이 될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는가? 라는 뜻의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가? 라는 외침은 이후 수많은 중국 역사 속 농민봉기의 슬로건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진나라 말기 몰락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진승의 세력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무너지는 진승 세력 대신 성장하는 세력이 누가 있었는지, 그 세력은 또 어떻게 어디까지 성장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장편 컨텐츠의 첫 시작이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